자, 경제 전문가시니까 네.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개시가 됐습니다. 네. 여기다 딥시크 때문에 AI 지금 판도는 또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뭐 하고 있느냐? 얘기가 지금 걱정 어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우리 경제 어려워진 지 너무 오래됐고요. 예. 성장의 동력이 완전히 이렇게 꺼져가는 게 오래전부터 그걸 뭐 여러 지표나 느낄 수 있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이런 것보다 혁신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중국을 좀 이리 미워하시는데 미워하시는 건 좋은데 절대 무시하지는 마라. 그러니까요. 예, 무시하면 우리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다른 제조업도 그렇지만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으로 완전 하이테크 쪽으로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이미 따라잡았다고 봐야 된다. 반도체 일부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혁신의 속도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고 이거는 축적의 결과다. 이거는 오랫동안 중국 정부가 국가 주도로 투자를 하고 특히 인재, 과학기술 인재 그거를 기르는데 중국의 수많은 중요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그동안 해왔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쉽고요.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렇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뭐 중국도 앞으로 그럴 거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니까 보복 관세를 할 거고 그럼 관세 전쟁으로 갈 거고 우리도 사실 그 관세 때문에라도 멕시코 티와나나 그 몬트레이나 이런데 우리 많이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삼성, LG 뭐 다 타격을 받는 거예요. 캐나다가 미국하고 거의 뭐 한 몸 같은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고 지금 트럼프가 때려버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이제 곧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냐. 이 관세가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이 맞을 그럴 보편적인 관세 똑같이 맞으면 좀 덜한데 차라리 그걸 안 맞으면 제일 좋고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관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나. 트럼프는 관세 가지고는 양보를 안 할 거예요. 그 양반 별명이 테리프맨이잖아요. 관세맨이잖아요. 관세맨. 거의 그래서, 뭐 예. 만병 통치약처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 문제 우리 외교부나 통상교섭본부나 이 미국하고 지금 대화가 도대체 되고 있는지 예.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제일 좋고 맞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같이 맞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관세를 맞았을 때 우리 수출 타격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 트럼프는 아마 관세 때릴 테니까 하고 싶으면 미국 와가지고 공장 짓고 투자하라. 그걸 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그 무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요 며칠 사이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가 지금 다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핵심 줄기라고 보세요? 근데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주 52시간을 넣는 거는 저는 조금 모양이 이상할지 몰라요. 차라리 근로기준법에 예외로 반도체든 AI든 많잖아요. 뭐 방산 같은 것도 R&D가 굉장히 집약적이고 그러니까 고급 아주 첨단 R&D가 필요한 그런 업종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번에 기회에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개발을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고급 인력들이. 네. 기술 인력들이. 그걸 플러스 스타트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52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경직되게 적용하는 거는 좀 그거는 노동계에서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민주당이 하여튼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좋은 신호죠. 그렇게. 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혁신 이제 100만 양성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신 바도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특히나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부 때 R&D에서는 대폭 깎아버린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잘못했죠. 지금 뭐 중국 AI 나오니까 다시 이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럼요. R&D 예산 깎고 이런 거 잘못됐는데요. 네. 근데 그걸 민주당도 야당이 자기들 그
자기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무슨 AI다 창업이다 이런 쪽에 그걸 안 하고 공공부문 공무원 무슨 일자리 80몇만 개 이래가지고 이게 역대 정부에서 제가 아까 중국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은 첨단 인재를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고 유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키우고 하는 거를 진짜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 STEM이라고 그러죠. STEM. 그죠? 과학기술, 거기다 엔지니어링, 수학 이쪽에 인재를 양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의대 정원 같은 문제도 제가 진짜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예, 물리학 이런 거, 과학 이런 거, 과탐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예? 의사 하겠다고 하면 의사가 무슨 물리학이 왜 필요하고 수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일 잘하는 애들은 전부 의사 하잖아요. 공학 쪽으로 안 가고. 공학 쪽으로 안 가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려면 사실 굉장한 개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인센티브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랜드 디자인을 좀 다시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 예. 뭐